런던의 겨울밤은 차가운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 위로 희미하게 번졌고 거리에는 싸늘한 한기가 감돌았다. 손흥민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토트넘의 치열한 경기를 마친 후 조용히 쉴 곳을 찾기 위해 런던의 고급 호텔인 더 로열 크라운으로 향했다. 회전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며 그는 항상 팬들과 언론의 관심을 받기에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다. 호텔 로비는 바깥과 대조적으로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손님들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조용히 담소를 나누었고 벽난로 앞에서는 담요를 두른 몇몇 사람들이 안락한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다. 모든 것이 상류층의 우아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손흥민은 조용히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정중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예약을 했습니다. 데스크 뒤에는 금발의 젊은 여성 직원이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릴리. 이 호텔에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주로 부유한 사업가, 영화배우, 정치인 같은 상류층을 상대해왔다. 그녀는 손님의 외모만으로 신분을 평가하는 습관이 있었고 손흥민의 단정하지만 평범한 차림새를 본 순간 미묘한 불쾌감이 스쳐 지나갔다. 길을 잘못 찾으신 것 같은데요. 릴리는 비꼬듯 말했다. 이 호텔은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순간 당황했지만 평소처럼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예약 확인 이메일을 보여주었다. 여기 예약 확인 이메일이 있습니다. 릴리는 휴대폰 화면을 대충 훑어보더니 비웃듯 웃으며 대답했다. 이 호텔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단순히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묵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 호텔은 최고급 고객을 위한 곳이에요. 그녀의 말이 로비에 있던 몇몇 손님의 귀에 들어갔고 몇 사람이 흥미롭게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중년의 영국인 사업가도 있었는데 그는 코웃음을 치며 거들었다. 축구 선수라면 돈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곳에 어울리는 건 아니죠. 자기 위치를 좀 알고 다녀야 하는데 말입니다. 손흥민은 그의 말을 듣고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유럽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그는 이러한 무시와 편견을 수도 없이 겪어왔다. 아시아인이며 축구 선수라는 이유로 자신이 이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때 벽난로 근처에서 조용히 이 장면을 지켜보던 젊은 커플이 있었다.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손흥민이 호텔에 들어설 때부터 그를 알아보았다. 저 사람 손흥민 아니야? 에밀리가 속삭였다. 릴리는 여전히 손흥민을 내려다보며 비웃고 있었다. 이 호텔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손님만 받아야 합니다. 그 순간 로비에 울려 퍼지는 강한 목소리가 있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호텔 매니저인 제임스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상황을 살펴보며 얼굴이 굳어졌다. 릴리, 지금 뭐라고 했나요? 릴리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냥 호텔에 걸맞지 않은 고객을 처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다시 손흥민을 바라보며 말을 더듬었다. 손흥민님.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다. 일부는 그의 이름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일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릴리는 입을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굳어버렸다. 제임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선언했다. 손흥민님은 단순한 손님이 아닙니다. 그는 이 호텔의 공동 소유주입니다. 릴리는 그제야 상황을 깨닫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제껏 자신이 한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몇 초 전까지 비웃음을 짓던 사업가 역시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손흥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크게 반응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릴리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말을 담고 있었다. 로비는 숨 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손흥민을 업신여겼던 사람들은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후회가 서려 있었다. 손흥민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큰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분위기가 무거워졌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호텔 매니저인 제임스는 상황을 파악하고도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보였다. 그는 릴리를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눈빛은 날카롭고 단호했다. 릴리는 마치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엄청난 실수를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다시 공기를 가로질렀다. 이거 참 어이없군. 중년의 한 남자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는 값비싼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호텔 VIP 고객으로 자주 출입하는 부동산 업계의 유명 사업가 리처드 데이비스였다.
그는 팔짱을 끼고 주변을 둘러보며 비꼬듯 말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겨우 축구선수 하나 때문에 호텔 로비가 이렇게 소란스러워지다니. 그는 손흥민을 쳐다보며 냉소적으로 덧붙였다. 난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라도 온 줄 알았지. 그의 말에 로비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몇몇 고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듯 보였고 어떤 이들은 상황을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근처에 앉아있던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에밀리는 손을 꽉 쥔 채 분노를 참지 못하는 듯했고 데이비드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손흥민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익숙한 일이었다. 유럽에서 축구선수로 살아가면서 그는 수없이 많은 편견과 무시를 견뎌야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묵묵히 넘기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오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뿌리 깊은 편견이었다. 그때 리처드의 발언에 용기를 얻은 듯 릴리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전 단지 규정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변호하려 했다. 솔직히 말해 우리 호텔에서 축구선수를 접대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제임스는 릴리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릴리,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고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낮아졌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실망감이 서려 있었다. 우리 호텔은 고객을 그들의 직업이나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씨가 공동 소유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는 분입니다. 릴리는 입을 열려다 멈칫했다. 그녀는 이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듯했다. 리처드는 다시 비웃으며 어깨를 으쓱였다. 난 솔직할 뿐이요. 이 세상은 결국 돈과 지위로 굴러갑니다. 내가 동네 술집에 가면 내 위치에 맞는 서비스를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축구선수가 이런 호텔에 들어오면 이런 시선을 받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손흥민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힘이 실려 있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리처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은 지위나 배경이 아니라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리처드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보였다. 그러다 다시 비꼬듯 말했다. 그래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죠. 이곳은 사업입니다. 그러자 제임스가 강한 어조로 말했다. 데이비스 씨,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특정 계층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이 호텔은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곳입니다. 그는 릴리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섰다. 다가서며 덧붙였다. 그리고 만약 우리 직원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겠지요. 릴리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로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몇몇 고객들은 조용히 한 발 물러났고 에밀리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건 너무 부당해. 데이비드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자신의 편견을 바꾸지 않아. 특히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믿고 있을 때는 더더욱. 그때 조용했던 로비 한편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손흥민 맞아요? 모두가 돌아보았다. 한 작은 소년이 서 있었다. 약 8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두툼한 겨울 외투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따뜻한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조심스럽게 색칠된 그림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림 속에는 손흥민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골을 넣은 후 환호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소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말했다. 아빠랑 같이 축구를 볼 때마다 아빠는 항상 손흥민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머뭇거리며 덧붙였다. 그런데 아빠는 이제 여기 안 계세요. 손흥민은 소년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소년이었지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는 무릎을 굽혀 소년의 눈높이에 맞췄다. 이름이 뭐니? 손흥민은 부드럽게 물었다. 소년은 수줍게 대답했다. 이든, 이탄이요. 손흥민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이 그림을 그려줘서 정말 고마워. 나한테는 아주 소중한 선물이야. 이든은 기쁜 듯 웃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호텔 로비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리처드 데이비스는 입을 다물었고 릴리는 고개를 숙였다. 손흥민은 다시 일어나 릴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오늘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릴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임스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무리했다. 우리는 오늘 모두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제야 로비의 분위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순간은 이곳에 있던 누구에게도 쉽게 잊히지 않을 것이었다. 제임스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서 있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호텔 로비는 조용한 속삭임과 가벼운 대화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숨소리조차 들릴 듯한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이 상황이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라 호텔의 근본적인 가치와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시선이 손흥민에게 닿았을 때 그는 더욱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한 상황이 아니라 오래된 편견과 차별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릴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부끄러움과 후회의 감정만이 온몸을 감쌌다. 제임스는 천천히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신중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손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깊이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것은 저희 호텔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면 저희가 손님을 대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그는 잠시 멈춰 릴리를 바라본 후 다시 손흥민을 보았다. 이 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는 화를 내거나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깊은 생각과 망설임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많은 것을 경험해왔고 이런 순간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제임스를 조용히 바라보며 그의 사과가 단순한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이 담겨 있는지 가늠하고 있었다. 그때 리처드 데이비스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그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비웃으며 말했다. 제임스,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오? 그는 콧방귀를 뀌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건 그냥 단순한 오해일 뿐이잖아. 직원이 호텔의 수준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동의를 구하는 듯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다. 제임스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그는 천천히 리처드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리처드,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저는 절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리처드는 여전히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며 어깨를 으쓱였다. 그래, 뭐 그렇다고 해보지. 하지만 난 내 입장을 유지하겠어. 세상은 결국 신분과 돈으로 나뉘는 법이니까. 그는 손흥민을 힐끗 바라보며 말했다. 축구 선수든 누구든 모든 사람이 같은 대접을 받을 거라고 믿는 건 순진한 생각이지. 손흥민은 가만히 리처드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짧고 명확하게 말했다. 모두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 것이 순진한 생각이라면 저는 계속 그렇게 믿겠습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야 이 일이 단순한 불편한 순간이 아니라 호텔의 가치와 원칙을 시험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릴리를 바라보았다. 릴리, 이 상황에서 네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릴리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녀는 손을 꼭 쥔 채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전 그저 호텔의 이미지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전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작은 손이 손흥민의 소매를 살며시 당겼다. 흥 선수, 사인해 줄 수 있나요? 모두가 놀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이든이 서 있었다. 작은 손에는 여전히 손흥민의 그림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굽혔다. 당연하지, 이든. 그는 그림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한 문장을 적었다. 항상 친절을 믿으렴.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 그는 그림을 이든에게 건넸다. 고마워, 이든. 너 덕분에 난 오늘을 더욱 특별하게 기억할 거야. 이든은 기쁨에 가득 차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그 순간 호텔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비로소 이해했다. 한 소녀는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있었다.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돈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제임스는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이 일이 단순히 사과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변화가 필요했다. 그는 다시 손흥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손님, 오늘 이곳에서 있었던 일은 절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릴리는 눈물을 닦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말이었다. 손흥민은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에요. 어떻게 바뀔지는 앞으로 지켜볼게요. 그의 말이 끝나자 호텔 로비는 마치 전과 다른 공간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여전히 같은 벽과 같은 조명이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교훈으로 간직하게 될 것이었다. 호텔 로비는 서서히 원래의 분위기를 되찾고 있었지만 여전히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몇몇 손님들은 다시 와인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었지만 눈길을 피해가며 손흥민을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다. 아무도 그에게 직접 말을 걸지 않았지만 방금 전 일어난 일이 남긴 여운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다. 리처드 데이비스는 어느새 자리를 떠났고 그가 남긴 차가운 말들과 불쾌한 분위기도 함께 사라져가는 듯했다. 하지만 여전히 방금 전까지 이곳을 가득 채웠던 불편한 정적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손흥민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는 화를 내지도 격한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깊은 생각과 함께 약간의 피로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유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선수 생활을 하면서 편견과 차별을 수도 없이 경험해왔다. 하지만 그를 더 안타깝게 만든 것은 리처드 같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으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주변 사람들의 침묵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그의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겼다. 손흥민은 고개를 숙여 내려다보았다. 거기에는 이든이 서 있었다. 어린 소년의 눈은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이든은 손에 들고 있던 그림을 들어보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손흥민 선수, 이 그림을 그린 지 오래됐어요. 오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손흥민은 그림을 받아들고 천천히 살펴보았다. 아직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칠해진 색감과 신중하게 그려진 선 하나하나가 아이의 정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든을 바라보았다. 정말 멋지게 그렸구나. 이든, 정말 고마워. 이든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항상 손흥민 선수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빠랑 같이 경기를 볼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이제 아빠는 안 계세요. 손흥민의 손이 순간 멈췄다. 공기가 한순간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이든의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지만 아들을 향한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남편이 축구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아들에게 롤모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축구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사람으려. 손흥민은 가슴 깊이 무언가가 울컥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이든의 말이 그가 겪어왔던 많은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과거의 상처들, 잃어버린 시간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순간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너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을 텐데. 그는 조심스럽게 작은 가죽 팔찌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토트넘 호스퍼의 로고가 새겨진 팔찌로 그가 선수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간직하고 있던 소중한 물건이었다. 그는 그 팔찌를 이든의 손에 건네며 말했다. 이든, 이걸 네가 가졌으면 좋겠어. 이든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이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네가 힘들 때마다 이걸 보면 내 곁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 아빠처럼, 그리고 나처럼. 이든은 팔찌를 조심스럽게 쥐고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는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믿을게요. 그 순간 호텔 로비는 다시금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편한 정적이 아니라 따뜻한 감동이 흐르는 정적이었다.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에밀리는 눈물을 흘리며 데이비드의 팔을 꼭 붙잡았다. 그가 이렇게 많은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다니 너무 대단하지 않아? 데이비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많이 잃어본 사람이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법이지. 릴리는 여전히 카운터 뒤에 서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무시했던 이 사람이 이렇게나 따뜻한 사람이었다니.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겁하고 부끄러운 것이었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제임스 역시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이 단순한 고객 응대 실수가 아니라 이 호텔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이든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 지내, 이든. 그리고 항상 네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잊지 마. 이든은 활짝 웃으며 두 손으로 팔찌를 꼭 쥐었다. 그러고는 엄마와 함께 호텔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이 열리고 따뜻한 햇살이 로비 안으로 스며들었다. 손흥민은 한동안 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그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을 전할 수 있었다. 호텔 로비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분명 무언가가 바뀌었다. 손님들은 저마다 생각에 잠긴 듯했고 직원들은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릴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임스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 정말 변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제임스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행동으로 보여줘야겠지. 그날 호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작은 변화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을 목격했다. 손흥민은 로비에 서서 이든과 그의 어머니가 문을 나서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거리는 아침 햇살에 부드럽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안개가 걷히며 도로 위에는 따뜻한 빛이 퍼지고 사람들은 바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하지만 손흥민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온기는 단순한 햇살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는 이든의 그림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손흥민 선수에게 진짜 슈퍼히어로는 아이의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카운터 뒤에 있던 릴리는 두 손을 꼭 잡은 채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있었다. 깨달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번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때 제임스가 커피 한 잔을 들고 다가왔다. 그는 릴리에게 커피를 내밀며 말했다. 일찍 나왔군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릴리는 손을 떨며 커피를 받았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마침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변명이나 핑계가 없었다. 이전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제임스는 그녀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 순간 호텔 로비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손님들이 들락날락하며 바쁜 아침을 맞이했고 직원들도 제 할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묘하게 달라진 것이 있었다. 릴리는 더 이상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한 노년의 손님이 체크인을 위해 다가오자 그녀는 이전처럼 냉랭하게 응대하는 대신 부드럽고 정중한 태도로 맞이했다. 그녀의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녀 스스로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손흥민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정말 변할 수 있기를 바랐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작은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법이다. 호텔 밖에서는 이든과 그의 어머니가 천천히 거리를 걷고 있었다. 이들은 손에 꽉 쥔 팔찌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호텔을 다시 돌아보았다. 그리고 호텔 유리문 너머에 있는 손흥민을 발견하자 작은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손흥민도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손을 들어 화답했다. 한편 소파에 앉아있던 에밀리는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닦으며 데이비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 이 선수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견뎌왔는지 알기나 할까? 데이비드는 고개를 저었다. 아마 모를 거야. 대부분은 그저 유명한 축구 선수, 돈이 많은 스타로만 보겠지. 하지만 그가 잃어버린 것들, 그가 감당해야 했던 무게는 아무도 알지 못할 거야. 손흥민은 조용히 카운터로 걸어가 이든의 그림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제임스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름다운 선물이네요. 그는 한 번 더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제임스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어젯밤 손흥민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우리를 정의합니다. 그는 그 말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자신이 가슴에 새겨야 할 중요한 메시지임을 깨달았다. 맞아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 모두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손흥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 속에서 런던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이곳에서 일어난 일은 어쩌면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작은 사건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제임스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희도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손흥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한번 이든의 그림을 접어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늘 이곳에서 있었던 모든 순간을 간직하게 해줄 소중한 기억이었다. 그는 제임스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인 후 문을 향해 걸어갔다. 릴리는 그가 지나가는 순간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그에게 사과하고 싶었고 뭔가 더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를 향해 한마디를 남겼을 뿐이다. 기억하세요. 말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릴리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가 방금 한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손흥민은 호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또 한 명의 보통 사람처럼 바쁜 런던 거리 속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로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오늘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영웅이 아닐까. 제임스는 천천히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신중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손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깊이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것은 저희 호텔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면 저희가 손님을 대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그는 잠시 멈춰 릴리를 바라본 후 다시 손흥민을 보았다. 이 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는 화를 내거나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깊은 생각과 망설임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많은 것을 경험해왔고 이런 순간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제임스를 조용히 바라보며 그의 사과가 단순한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이 담겨 있는지 가늠하고 있었다. 그때 리처드 데이비스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그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비웃으며 말했다. 제임스,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오? 그는 콧방귀를 뀌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건 그냥 단순한 오해일 뿐이잖아. 직원이 호텔의 수준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동의를 구하는 듯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다. 제임스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그는 천천히 리처드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리처드.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저는 절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리처드는 여전히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며 어깨를 으쓱였다. 그래, 뭐 그렇다고 해보지. 하지만 난 내 입장을 유지하겠어. 세상은 결국 신분과 돈으로 나뉘는 법이니까. 그는 손흥민을 힐끗 바라보며 말했다. 축구 선수든 누구든 모든 사람이 같은 대접을 받을 거라고 믿는 건 순진한 생각이지. 손흥민은 가만히 리처드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짧고 명확하게 말했다. 모두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 것이 순진한 생각이라면 저는 계속 그렇게 믿겠습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야 이 일이 단순한 불편한 순간이 아니라 호텔의 가치와 원칙을 시험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릴리를 바라보았다. 릴리, 이 상황에서 네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릴리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녀는 손을 꼭 쥔 채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전 그저 호텔의 이미지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전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작은 손이 손흥민의 소매를 살며시 당겼다. 흥 선수, 사인해 줄 수 있나요? 모두가 놀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이든이 서 있었다. 작은 손에는 여전히 손흥민의 그림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굽혔다. 당연하지, 이든. 그는 그림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한 문장을 적었다. 항상 친절을 믿으렴.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 그는 그림을 이든에게 건넸다. 고마워, 이든. 너 덕분에 난 오늘을 더욱 특별하게 기억할 거야. 이든은 기쁨에 가득 차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그 순간 호텔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비로소 이해했다. 한 소녀는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있었다.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돈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제임스는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이 일이 단순히 사과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변화가 필요했다. 그는 다시 손흥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손님, 오늘 이곳에서 있었던 일은 절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